안녕하세요. 낙성대에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33회 기출문제 풀이를 준비했습니다. 33회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용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필기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번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로 옳은 것은? 1번 보기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번 가족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3번 형제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4번 배우자와 성적 욕구 표현을 자제한다. 5번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니다. 다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 의존하는 생활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고, 두 번째 가족관계는 경직된 상태에서 경직된이 틀렸죠. 그다음에 세 번째 형제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했는데, 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이해와 동조성을 강화하는 관계가 맞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배우자와 성적 욕구 표현을 자제한다인데, 자, 성은 인간 본능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노인 스스로나 사회적으로 성적 관심과 욕구 충족을 금기시하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고 우리 교재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가 답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노년기의 일반적인 특성은? 자, 1번 사고의 융통성이 증대된다. 2번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대된다. 3번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 4번 역할 상실로 자기 정체성이 강화된다. 5번 내향성 감소로 매사에 신중해진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요 3번이죠. 13페이지 교재 보면 나와 있는데 1번부터 보시면 사고의 융통성이 증대되는 게 아니라 떨어지게 되죠. 경직성이 증가를 하게 되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줄어들게 되고요.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나죠. 그래서 정답이고요. 역할 상실로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고 내향성 감소가 아니라 내향성 감소는 맞지만 매사에 신중해지는 것은 뭐죠? 조심성의 증가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 이게 답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노인장기 요양급여 대상자는? 자, 1번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의 여성. 두 번째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번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5번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자, 답 찾아보세요. 답은요 3번이죠.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뭐가 안 되나요? 뇌출혈은 맞는데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인데 결핵도 해당이 안 되고 50세라는 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어때요? 맞죠? 나이는 65세 미만이지만 혈관성 치매라는 게 맞기 때문에 정답이고요. 4번은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안 되지만 가능하니까 해당 사항이 또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뇌경색은 맞지만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70세라는 것 충족, 뇌경색이 충족이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노인장기 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무엇이냐? 자, 1번부터 보시면 장기 요양 등급 판정, 2번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3번 장기 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4번 장기 요양 서비스 신청 및 계약, 5번 장기 요양 서비스 사업자 설립 신고. 예, 문제 풀어보세요. 예, 정답은요 1번이죠.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요.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장기형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3번 서비스 비용 청구, 4번 신청 및 계약은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라든가 재가센터라든가 해서 시설보호시설과 재가보호시설이 2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5번인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 설립신고는 시군, 구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기 때문에 1번 등급 판정이 답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기요양급여는 무엇이냐. 자, 다음 보기를 보시면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1번 방문요양, 2번 방문목욕, 3번 방문간호, 4번 주야간 보호, 5번 노인요양시설. 답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4번 주야간 보호죠. 자, 방문 요양부터 살펴보면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이죠. 방문 목욕은 장기요양 요원인 요양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가져가거나 가정을 방문해서 목욕만을 시켜주는 것은 방문 목욕 2인 1조로 나가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번인 방문 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서 수급자를 방문해서 간호행위나 진료 보조나 요양에 관한 또 상담이나 구강청결 등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방문간호고요. 주야간 보호는 지금 우리 보기에 있는 것처럼 하루 중 일정 시간이에요. 시간을 알아두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에 일정 기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한다면 단기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시간이기 때문에 주야간 보호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인 노인 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입소시켜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도모하는 것, 우리가 요양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는 건 주야간 보호 일정 시간 알아두십시오. 6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은, 자, 1번 보기입니다.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한다.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자,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네, 3번이 답이죠.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라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라서 이 보호자가 틀렸고요. 두 번째,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까지는 맞는데 의료행위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응급처치를 한다. 그 우선순위는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응급처치에서 배우셨죠? 긴급을 요하는 순서. 긴급을 요하는 순서요. 그래서 의료행위가 틀렸고 응급처치가 맞습니다. 3번은 정답이에요.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4번은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가 아니라 상태 변화가 있다면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시설에다 알려서, 시설장에게 알려서 서비스 변경을 해야 되겠고요. 자, 5번.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의 기준? 대상자의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정답은 3번 잔존 능력을 고려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게 답입니다. 7번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자, 보기 보겠습니다. 1번 환경관리, 2번 이동도움, 3번 세탁물 관리, 4번 기본 동작 훈련, 5번 일상생활 동작 훈련이에요. 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 답 찾아보시면 2번이 답이죠. 이동도움인데, 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환경관리는 그 표준 서비스 중에서 시설 환경관리 서비스예요. 관리란 말이 들어왔으니까 관리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움, 직접적인 도움이죠. 목욕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도움이란 자가 붙으면 우리가 어르신을 돌볼 때
요양보호사 손이 어르신 몸을 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직접적으로 어르신을 직접 거들어야 되는 건 신체활동 지원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3번도 세탁물 관리예요. 세탁물만 하면 뭔데 관리니까 뭐겠어요? 시설 환경 관리 서비스, 이런 공통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4번의 기본 동작 훈련, 5번의 일상생활 동작 훈련하면은 또 공통된 게 있죠. 동작 훈련이에요. 동작 훈련. 요 동작 훈련자가 들어가면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예요. 훈련자가 들어갔죠? 훈련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이 표를 외우시는 것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48페이지에 표 나와 있죠? 그거 한번 잘 살펴보세요.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다음에 시설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는, 자, 보기를 보면 우리 애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흘려도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 나를 괄시하는 거지 라고 할 때 어떤 기본 권리가 보장을 안 받았느냐. 1번 보시면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답 찾아보세요. 정답은 5번이죠. 자, 우리 교재를 보면 시설 생활 노인에 대한 권리 문제가 매번 한 번씩 나오고 한 11가지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지금 8번의 보기 문제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한 4장 정도에 걸쳐가지고 권리 문제가 나오죠. 꼭 한 문제씩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학대 유형은, 자, 보기를 보세요. 대상자의 아들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몰래 인출해가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목격하였다예요. 자, 1번 보시면 유기, 2번 방임, 3번 경제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신체적 학대. 다 답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3번이죠. 경제적 학대.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착취라고 그러죠. 어르신의 돈을 뺏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급여를 몰래 인출한 거, 이거는 경제적 학대, 경제적 착취에 해당합니다. 뺏어가는 것. 자, 학대 문제도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자, 10번 보세요. 10번 보시면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성희롱의 종류도 시각적인 거, 언어적인 거, 신체적인 거 막 이렇게 표로 나와 있죠. 93페이지 보시면 예전에는 성희롱에 관한 문제가 맨날 단호히 거절한다, 뭐 어르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요즘 들어서는 성희롱의 그 분류, 시각적이냐, 언어적이냐, 아니면 육체적이냐,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야한 농담을 자주 한다. 2번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3번 통화할 때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다.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5번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긴다. 자, 정답은요 4번이죠. 고의적으로 노출을 하면은 누군가 볼 거 아니에요. 시각적인 성희롱이에요. 그러면 1번의 야한 농담이라든가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라든가 통화할 때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다면 다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밀착하거나 잡아당겨서 신체 일부가 닿는다면 뭐죠? 신체적,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기입니다. 장기요양 신청, 2번 급여 비용 지급, 3번 재정 정책 수립, 4번 요양 요원 권리 침해 상담, 5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자, 정답은요 4번이죠. 이것도 제목을 보시면 이거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목에 장기 요양 요원을 지원하는 센터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지원하겠어요? 요원이니까 누구? 요양보호사, 장기요양 요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장기요양 요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건 4번밖에 없어요. 장기요양 요원의 권리 침해를 상담해서 지원해 주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12번 보시면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자, 1번 보세요. 대상자가 학대받는 상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3번 장교요양 1등급 대상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 4번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경험에 따라 제공한다. 5번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기록한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죠.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자, 1번도 보시면 대상자가 학대받는 상황에 관여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는 학대 행위자를 봤을 때 신고해야 되는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문제도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2번 제공할 때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맞고요. 자, 3번 장교양 등급 1등급 대상자는 서비스 대상자지요. 네, 서비스 대상자고. 4번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 경험에 따라 제공하나요? 이럴 때도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해야 되는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 5번 보시면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한 기록, 보호자한테 제공하는 그 자체가 아니죠. 그럼 우리는 대상자에게 제공한 기록을 하기 때문에 5번은 보호자가 틀렸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족 나들이를 이유로 서비스 신경을 변경할 때 요청하는 방법, 대처하는 방법. 1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2번 정해진 시간은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3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시간대에 방문을 한다. 5번 부재 중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은 3번이죠. 예, 유사한 문제 많이 나왔었는데 1번 동료 보호사, 요양보호사 부탁 아니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해진 시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정답이고요. 4번은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시간대가 아니죠. 어르신께서 원하는 시간대죠. 그 다음에 부재 중이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요? 부재 중에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 않죠. 어르신이 계셔야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가 맞습니다. 자, 14번입니다. 기저귀 사용량이 많다며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자에 대한 대처 방법. 1번 시설장과 상의해 보겠다며 회피한다. 2번 오염이 덜한 기저귀는 재사용하겠다고 한다. 3번 사용량을 얼마나 줄이기를 원하는지 되묻는다. 4번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 5번 보호자의 요청대로 기저귀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자, 정답은요? 4번이죠.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 자, 요거는 그 102페이지를 보시면 무해성의 원칙으로 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얼마 전에 최근에 또 요 유사한 문제가 마스크 재사용에 관한 시험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아마 시대적인 것겠죠. 그때도 오염됐기 때문에 이거는 해롭다 얘기하는 거. 그래서 한 번만 사용했다라는 게 또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바로 마스크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윤리,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2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여 대상자를 서로 교체한다. 3번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번 장교양 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을 가족에게 알려준다. 5번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청받으면 관리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한다. 자, 답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을 습득한다. 1번부터 보면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면 안 되고 교체해도 안 되겠죠.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장교양 높게 받는 것도 이것도 불법행위입니다. 또 면제 요청받는 거 조정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지속적으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이게 답입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서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손목을 가볍게 털어준다. 두 번째, 통증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적용한다. 4번,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번, 손목 부위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한다. 정답은요? 3번이죠. 압박붕대. 자, 초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압박해주고 아니면 올리고 냉찜질을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압박붕대를 해서 붓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초기 대응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염성 질환은 무엇이냐. 자, 오염된 음식을 먹었을 때 발생을 하고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증상이 있고, 자, 오미나 결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핵, 3번 독감, 4번 머릿니,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이에요. 자, 정답은요? 5번이죠? 벌써 문제에 답이 있어요. 복통, 설사를 한다 하면은 장염이죠. 1, 2, 3, 4는 아니죠. 1, 2, 3, 4는 다 감염성, 직업성 감염 질환이지만 복통, 설사가 있으니까 장염이구나. 노로바이러스 5번이 답입니다. 18번입니다. 위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1번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2번 염장식품의 섭취를 제공한다. 3번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 4번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5번 음식 섭취량을 늘리도록 한다. 문제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가 정답이고요. 4번에 있는 뜨겁게 하는 거, 차갑거나 뜨거운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까지가 풀이 1부였습니다. 나머지 19번부터 35번까지의 문제는 필기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명시해 놓은 교재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